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230 차량정비 벤돌이TV 벤돌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벤츠와 약간 다른 벤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벤츠는 칼 벤츠란 사람이 만든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회사다. 그리고 최고급 차다. 네, 요 정도 알고 계신데요. 오늘은 벤츠의 뜻이 뭔지,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뜻이 뭔지,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벤츠를 만들어낸 숨겨진 3인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벤츠의 뜻을 알아볼게요. 벤츠는 고대 게르만족, 독일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들은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은 일종의 곰족이죠, 곰족. 네. 벤츠는 이 곰족 사람들이 쓰는 사람 이름입니다. 뜻은 곰, 뭐, 곰탱이 같은, 곰 같은, 곰처럼 용감한, 뭐, 그런 의미라고 하고요. 그래서 벤츠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독일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마리아 벤츠, 뭐, 니키 벤츠, 카리프 벤츠, 그런 벤츠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 비슷한 곰 이름으로는 베네딕트, 베르나르드, 이런 것도 곰족 이름이라고 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라는 의미는요, 스페인어인데요. 스페인어로 메르세드는 이쁘다, 뭐 자비, 감사, 은혜, 뭐 그런 거라고 하네요. 네, 그 영어로 하면 mercy죠, mercy. 네, 네, 이 메르세데스는 스페인에서 여자애들이 주로 쓰는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 메르세데스 벤츠를 하나로 합치면, 이런 의미예요. 서양에는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여성성 명사, 뭐, 남성성 명사, 뭐, 중성 명사도 있고요. 네. 요게 이제 여성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용감하고 자비로운 곰녀,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로 하면은 뭐, 응수기, 뭐, 웅녀, 뭐,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벤츠가 전체적으로 이 곰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가볍지 않고 쌈스럽지 않고 우직하고 그냥 묵직하게 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 다음은 칼 벤츠 형님, 벤츠를 만드신 그분을 좀 알아볼 건데요. 벤츠 형님은 1844년 독일 스투트가르트 옆동네, 까를스루에라는 그 학교가 많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벤츠 어머니께서는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면 그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고요. 그래서 그 칼 벤츠가 큰아들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독일 최고 공대 까를스루에 기계공학과에 보냈습니다. KIT죠. 네. 그 미국으로 치면 MIT 같은 데입니다. 네. 벤츠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기계 만드는 공장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남자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줄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벤츠는 바로 결혼을 하고 공장을 그만두게 돼요.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그 벤츠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 그 꿈과 목표가 있었는데요. 마누라는 남편의 꿈을 위해서 시집 올 때 가져온 지참금을 모두 털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벤츠는 이 돈으로 벤츠&C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요. 1884년에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요게 오고 그냥 벤츠 형님 뭐 기계공학자라고 그냥 맨날 창고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기계만 만지작거리고 마케팅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아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폭망하겠다 싶어가지고 큰 사고를 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새벽에 애 둘을 업고 안고 100km가 넘는 그 친정 엄마한테 남편이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직접 운전해서 거기까지 갑니다. 12시간이나 걸려가지고요. 아, 정말 서양 여자들 의지가 정말 엄청 강력하네요. 네.
그 당시에 100km면 엄청 먼 거리인데요. 지금처럼 뭐 도로 포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줌마가 이거 어린애 둘 데리고 이거 운전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3시간만 운전해도 그냥 파김치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동네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동차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우 이거 정말 신기하다. 말 없이도 마차가 움직인다. 심지어 이거 여자가 운전하고 있다. 시내에서 막 드리프팅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벤츠가 아주 유명해지고 그 벤츠의 사모님은 세계 최초 여성 장거리 운전자 기록을 기네스를 갖게 되는 거죠. 요런 그 벤츠가 유럽에서 유명해진 건 이런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다 아내 덕분입니다. 이 아줌마가 바로 벤츠를 만들어낸 숨겨진 3인 중에 첫 번째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베르타 벤츠고요. 그 차가 바로 페이턴트 바겐. 페이턴트는 아시는 것처럼 특허라는 의미고요. 바겐, 그 영어로 하면 웨건이죠, 웨건. 네, 웨건이 세계 최초 자동차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 고종 21년이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갓 쓰고 소달구지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문화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고틀림 다임러 형님도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동업자 비렐름 마이바흐 형님이랑요. 이 마이바흐 형님, 이 형님이 그 전설적인 자동차 엔진 전문가인데요. 이 형님이 벤츠를 만들어낸 숨겨진 3인 중에 두 번째 인물이고요. IT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IBM도 그 전에 구멍 뚫는 구멍가게를 이게 세계적으로 만들어낸 두 번째 사장님의 열정과 정성을 기리기 위해서 IBM 슈퍼컴퓨터의 인공지능에다가 두 번째 사장님 이름인 왓슨을 이름을 붙였잖아요. 벤츠에서도 나중에 이 마이바흐 형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벤츠 내 마이바흐라는 최고급 브랜드를 만들 정도로 이 형님이 기여하신 게 엄청나게 큽니다. 네, 지금은 뭐 S클래스의 마이바흐가 흡수당했지만요. 네. 네, 이 마이바흐 형님과 같이 다임러 형님도 그 다임러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벤츠와 같은 시기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때 다임러와 벤츠는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허나 잘 자란 기술 뭐 그런 걸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관계였죠. 실질적으로는 다임러가 벤츠보다 기술력이나 뭐 규모에서 훨씬 우수하고 앞서가는 회사였어요. 벤츠는 뭐 다임러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다임러 형님 뒤에는 빵빵하게 후원해주는 일명 스폰을 해주는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스폰을 하신 이름은 에밀 옐리네크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이 형님이 나중에 오스트리아 다임러 총판도 하고 취미삼아 뭐 레이싱도 하고 그런 자동차 마니아였는데요. 그 사람 눈에 들어서 대대적인 그 다임러가 대대적인 스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도 있고 생산력도 있고 품질도 좋으니까 에일리네크는 그 다임러를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멍가게인 벤츠보다 다임러가 합리적인 투자처로 적절했던 거죠. 네. 그때 자동차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면서 그랑프리나 뭐 르망 같은 자동차 대회도 엄청 많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벤츠차 말고 다임러 차로 카레이스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다임러 차가 성능도 좋고 엔진 내구성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막 카레이스 하면 다 다임러 자동차로 출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임러는 스폰해주신 에밀 옐리네크 형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 형님 딸 이름을 새로운 차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 형님 딸 이름이 메르세데스입니다. 근데 요게 뭐 잘 되는 집안은 뭘 해도 잘 된다고 요 새로 만든 자동차가 경주에 나가가지고 자동차 경주에 나가서 13일 동안 쉬지도 않고 2만 킬로를 달렸는데 단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그냥 엔진도 그냥 쌩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 귀족들이나 레이서들 사이에서 이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유럽에서는 이제 자동차 하면 메르세데스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차 말고 모든 자동차에 다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을, 자동차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벤츠라고 안 하고 메르세데스라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네.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에서 패망하니까 엄청난 불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년간 경쟁하던 그 다임러와 벤츠가 1926년에 합병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다임러 벤츠가 설립되는데요. 합병할 때 이거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유럽에서는 워낙 메르세데스 하면 자동차 그런 인식이 강하니까 메르세데스를 앞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벤츠를 뒤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르세데스라는 그 브랜드가 처음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때 파란색 로고, 이걸 뭐 CI, Commercial Identity라고 하는데요. 회사 상표나 브랜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 로고는 다임러가 사용하던 그 삼각별에다가 벤츠가 사용하던 그 월계수를 짬뽕해가지고 그냥 메르세데스 로고를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아는 파란색 벤츠 마크가 이때 생긴 거죠. 원래는 이게 빨간색이었는데 붉은색이었는데요. 그때는 붉은색 쓰면 공산주의다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처벌받는 시대니까 파란색을 쓰게 됩니다. 요게 벌써 사용한 지 90년이나 됐네요. 네. 요거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삼각별 3개의 그 각 축은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의미하고 월계수는 승리를 의미하고 뭐 이게 뭔 개소리야 그냥. 네, 하여간 삼각별이 멋집니다. 네. 네, 벤츠가 합병하고 난 그 1930년도, 40년도는요, 그 당시 독일 총통이 그 히틀러였는데요. 히틀러는 벤츠 마니아였어요. 히틀러는 특히 벤츠 77K를 엄청 좋아했다고 하네요. 보기에도 뭐 웅장하고 그냥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길이가 7m에다가 폭이 2m, 그리고 7700cc짜리 8기통 차량의 승차감이 엄청 부드럽다고 합니다. 물론 방탄 방폭 기능이 있고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유럽을 점령하면서 히틀러는 점령지마다 이 차를 타고 다녔어요. 네. 유럽에서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타고 다니는 차, 독일 총통이 타고 다니는 최고급차 벤츠 검은색, 그게 이제 유럽 사람들 머리에 그냥 늘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틀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서 독일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벤츠와 포르쉐 박사를 불러서 니네들 둘이 한번 콜라보해서 제일 빠른 차 한번 만들어봐 하고 시켰는데요. 요 프로젝트 이름이 일명 스파르츠포겔 프로젝트인데요. 스파르츠는 독일어로 검은색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겔은 버드, 새란 뜻이고요. 영어로는 블랙버드 프로젝트죠. 네. 요걸 만들었어요. 네. 이게 뭐 그냥 뭐 공기저항이 제일 작은 물방울 모양의 차체 양쪽에 날개가 달리고 바퀴가 6개에 12기통에 3,500마력짜리 전투기 엔진을 넣어서 그냥 괴물 자동차를 만든 거죠. 네. 근데 이게 팔자도 센지 아쉽게 실험하기 전에 그 히틀러도 죽고 독일이 전쟁에서 지면서 달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창고에 누워버렸는데요. 이 공식 명칭은 메르세데스 벤츠 T80입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이 이 정도 스펙이면 한 시속 700km 정도는 충분히 넘었을 거라고 하네요. 헐, 대단합니다. 네. 네, 지금은 벤츠 박물관에 껍데기만 있고요. 그 내용물은 미국 애들이 훔쳐갔다고 합니다. 네. 포르쉐 박사는 그때 쌓은 기술과 자동차 데이터로 포르쉐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물론 요것 때문에 포르쉐 박사님이 전쟁 끝나고 저희 히틀러 앞제비로 몰려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르노에 또 끌려가가지고 단물도 빨리고 막 그랬는데요. 네. 요거 말고 그 벤츠는 사실 전범 기업인데요. 전쟁 무기도 많이 만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롬멜 형님이 드리프트했던 펜저 탱크 1, 2, 3호도 만들고 자주포도 만들고 뭐 비행기 엔진 만들고 전투기 엔진 만들고 뭐 군용 트럭도 만들고 뭐 완전히 전범 기업이네요. 네. 네, 그래서 사죄하는 의미로
유대인이 벤츠를 사면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인은 받은 적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BMW나 폭스바겐이나 뭐 아우디도 마찬가지 전번 기업이고요. 네. 네, 그리고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지면서 또 그냥 폭망해가지고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벤츠와 BMW를 이게 합병하라고 정부에서 뒤에서 그냥 엄청 부채질을 해요. 네. 다행히도 정부가 기업 분석 과정에서 사업 방식이나 기술 방식이 너무 달라서 합병은 물 건너가고 1998년에는 미국 망해가는 클라이슬러를 인수했다가 도움이 안 돼서 2007년도에 다시 팔아버리고 지금은 독고다이로 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벤츠는 다임러 그룹 안에 계열사로 있고요. 네. 벤츠는 처음에는 리무진이나 VIP들이 타는 차들만 만들었는데요. 네, 나중에는 이제 뭐 C클래스, A클래스, E클래스, SUV도 만들고 뭐 지바겐도 만들고 트럭이나 버스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동양에 처음 벤츠를 들여온 나라는 일본입니다. 1933년에 벤츠 최초로 VIP 전용차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황실에다가 황제가 탈 어차로 방탄차를 납품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유럽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벤츠를 메르세데스라고 안 하고 그냥 벤츠라고 했어요. 발음도 벤츠가 안 되니까 뭐 벤츠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 황제는 아시아 전역을 침략해서 다스리는 제국의 아이콘이었는데요. 이런 황제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식민지 뭐 중국에도 순방 다닐 때 요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한국 애국열사나 중국 애국열사가 도시락 폭탄 막 던지고 막 총 쏘고 막 그러니까 이 안전한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뭐. 네, 그래서 그때 일본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은 와우, 이거 일본 황제가 타는 차, 엄청 좋은 차, 럭셔리하고 안전한 차, 그런 인식들이 대내 전두엽에 그냥 꽂히게 됩니다. 네. 한국도 일본 영향을 받아서 193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근 50년간은 벤츠를 벤스 하다가 1986년 한성 자동차가 생기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식으로 홍보하면서 이제 일본식 발음 벤스에서 벤츠로 바꿨다고 하네요. 네, 메르세데스로 바꾸지 않고 그냥 벤츠로. 네. 한국 벤츠는 할 말이 많은데요. 다음에 만들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벤돌이TV 벤돌이었습니다.